최근 윤석열이 변했다.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칼럼 제목 어느 신문에 실린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겨레 신문 칼럼 제목입니다. 최근 윤석열이 변했다.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칼럼을 읽으면 윤석열은 결국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풍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달려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을 지금 찍어내버린다면 서울시장 선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안 하든 출마하지 않더라도 여론은 폭발해서 서울시장 선거, 지금은 박빙 내지는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는 국면이지만 윤석열이 그 전에 잘려나간다면 민심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신문이 어쩌면 기미를 누설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진보 성향의 한겨레가 이런 칼럼을 쓴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순수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내용으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운명까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첫 시작이 이 독자의 눈길을 확 끄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어쩌면 여권에서는 상당히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야권에서도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받은 걸 땡땡땡땡에서 주초 여론조사 결과 발표 예정. 윤석열 23.5% 1위. 가중치 조정해서 17 내지 18% 정도로 언론 공표 지침. BHN 실제 수치 전달. 휴일임에도 국정상황실과 민주연구원 담당자 회동. 상당히 충격적 수치.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7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일 발표된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은 17.2%로 공동선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21.5%입니다. 를 4.3%포인트 차로 쫓는 3위에 올랐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의 이 말, 받은 글이라는 것은 최근 정권 찌라시에 돌았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마이뉴스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원래는 윤석열이 23.5% 1인데 가중치를 조정해서 17 내지 18% 정도로 언론 공파라는 지침이 내렸다는 것이고 BHN은 실제 수치를 이미 전달했다. 휴일임에도 국정상황실과 민주연구원 담당자가 만났다.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찌라시 내용은 이 윤석열 3이라는 여론조사 발표치의 극적 요소를 가미한다. 이 칼럼은 이렇게 썼습니다. 찌라시는 진실일까?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시 적용되는 가중치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관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기자조차도 진실일지는 알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찌라시 내용처럼 실제로는 1등을 했는데 이거를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발표했다면 그리고 미리 청와대와 민주연구원이 알아서 만났다 회동했다 이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물론 한겨레신문 기자조차도 진실일까?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릅니다. 수사해봐야 됩니다.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수사하게 되면 어쩌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이 찌라시를 만든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한겨레 기자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만큼 지금 윤석열은 국정감사 발언 이후 뜨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 이 찌라시의 양념이 허구라 해도 이번 결과는 충분히 흥미롭다. 상승세와 15% 때문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달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6.7%포인트나 올랐다. 이 정도 급등은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지율 15%.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독자 정치 세력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는 15% 지지율 15%라는 정도로 나오면 자의로 정치를 관둘 수 없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가 15%를 넘으면 자의로 정치를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속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17.2%, 15%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뜻으로 달리는 데서 멈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기야 그래도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 훨씬 높았지만 30%좀 나온 적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뛰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겨레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론조사 15% 이게 넘으면 자의로 정치를 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이날 국감은 여야 양쪽으로부터 윤석열의 대관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표현도 재밌네요. 윤석열의 대관식. 이날을 계기로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본인도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질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 윤 총장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윤 총장과 자주 만났다는 한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몇 달 새 윤 총장이 변했다. 정치권에서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 정치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느낌이다. 걱정된다. 한겨레 기자가 쓴 겁니다. 한겨레 기자가 들은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정치로 급속히 기우는 마음이 윤 총장의 진심이라면 15%라는 지지율은 정치권이 그를 끌어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게 민주당 인사들의 대체적 평가다. 자, 민주당의 희망사항입니다. 자, 민주당의 걱정은 다른 데 있다.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윤석열 변수가 흔들 가능성이다.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했는데도 물러나라고 공개 압박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사퇴를 요구해 보궐선거 전에 윤 총장이 물러난다면 반문재인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런 점을 우려해 윤 총장 문제를 조용히 관리하자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기류다. 자, 이게 이제 한겨레 기자가 인용한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의 발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윤 총장은 식물총장인데 왜 자꾸 때려서 정치적 화제거리를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걸 보면 한겨레 기자의 시각은 추미애 장관이 이 주류의 마음을 모르고 뭘 모르고 지금 윤석열을 때리고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미래는 알 수 없다.
자,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자, 한겨레는 이 정치인 윤석열 깜짝 인기로 정치권의 투신에 성공한 전례가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예를 듭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윤석열이 같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칼럼은 어쨌든 15% 지지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 남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윤석열이 잘려나간다면 윤석열이 출마 안 하더라도 반문재인 세력 뭉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뭘 모르고 지금 저렇게 설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겨레가 이런 칼럼으로 토요일날 사람들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재밌고, 또 한겨레의 이 기사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15% 지지율, 서울시장 선거, 추미애의 행동.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 찌라시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성 인사 등 수모를 당한 지 6년 만에 검찰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년 무려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에서 일했다. 늦깎이 검사였지만 여러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면서 검찰 내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균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교수 사건, CN그룹 비자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을 주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강구먼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되면서 검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그는 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강행했다. 2013년 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해 국정감사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와 함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른바 항명파동의 중심에 선 윤 총장은 이후 수사 일선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을 전전했다. 좌천 검사였던 그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 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그는 특검 활동 내내 수사 전반을 주도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윤 총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이 또한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일은 윤 총장을 제외하곤 전례가 없었다. 그는 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를 기조로 내세우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과정서 추미애 법무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여야 양쪽서 사퇴 압박도 받고 있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그런 윤 총장의 주변을 2년 넘게 맴도는 망명이 있다. 바로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25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동석하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윤 총장과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3월 결혼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김 대표가 40세, 대검찰청 중수 1과장이던 윤 총장이 52세였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둘째 딸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서 나이 차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주었다며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며 결혼 후 재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인이라고 해서 전업주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009년 주식회사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서 현재 사명으로 바꾼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코바나 컨텐츠는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업체로 까르띠에 소장품전, 샤갈전, 반고흐전, 고갱전 등 유명 예술 전시를 주관했다.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공개 당시 윤 총장은 법무, 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인 65억 원을 신고했다. 이 중 49억 원가량의 이익금이 김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12억 원 상당의 건물과 2억 원 상당의 토지도 김 대표 명의의 재산이다. 윤 총장 본인 명의의 예금은 2억 1,400만 원 정도로 드러났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 대표와 장모 최 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서 한 차례 불거졌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서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 원을 떼었다. 장모 대리인은 징역받아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윤 총장의 장모가 딸인 김 대표의 친구인 김모 씨와 공모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떼는데 관여하고 이를 토대로 차용을 받은 뒤 수표가 부도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윤 총장의 장모는 처벌받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윤 총장은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감장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됐을 텐데 대체 어느 지검에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지 아시느냐며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8일 열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대표와 최 씨에 대한 의혹이 흘러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김 대표의 코바나 컨텐츠가 진행한 전시회에 검찰 수사 중인 대기업이 대거 협찬했다는 의혹,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무마 의혹 등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건. 최 씨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 등에 연루됐지만 모두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최 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윤 총장 측은 사건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쟁점이 되리라 여겨졌던 의혹들은 실제 인사청문회에선 일절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 씨에 관한 의혹도 언급이 거의 없었다. 2018년 국정감사서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제가 장모 사건에 윤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는 고리를 풀지 못했다며 그래서 장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고 했을 정도다. 당초 김 대표와 최 씨에 대한 맹탕 검증은 예상됐던 바였다.
김 대표와 최 씨 등 윤 총장의 가족은 인사청문회 증인서 제외됐고, 김 대표의 미술 전시회를 후원한 대기업 관계자 등도 참고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4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수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윤 총장은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17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한 차례 더 언급됐다.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